벗을 만나는 마을, 그게 만날 뽕자, 버두자, 마을리자 그걸 써서 친구를 만나는 마을이라는 의미의 한정식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 만날 때 조용히 이야기하고 좀 귀한 분 만날 때 주로 가는 식당이 봉우리로 자리매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한정식 집이에요. 네. 저희는 그 트렌드에 빨리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2027년 가면 30년 되는 식당이거든요. 제 세대에 맞는 그런 트렌드, 거기에 맞게 식당을 했다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좌식 문화와 한상 차림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입식 문화 있고 코스별로 나가는 식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서 봉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식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김치 쪽에 전념을 했고 식당 경영은 2세한테 100% 맡겨버렸거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제 부모 세대들이 움켜쥐고 안 놔주거든요. 그거를.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그리고 또 우리 2세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하니까 또 며느라이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거를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식당을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오코를 강병인 선생님 써주셨거든요. 네. 캘리그래퍼 그분께서 전체적인 이제 진중하고 약간 이렇게 묵직한 그런 분위기의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찝어주셔서 그림을 전체 걸어주셨어요. 컬러풀하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며느라이의 디자인 감각하고 강병인 선생님의 캘리그래퍼 그 솜씨하고 잘 어우러져서 예쁜 식당이 됐어요. 우리 세대는 한 번도 김치를 어디에서 사서 상에 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김치가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제 시간을 이렇게 보면 거의 김치로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재료를 손질하든 시장을 가서 재료 구입을 하든 뭐 가르치든 어디 가서 하여튼 뭘 하든 김치로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DNA에 어머니를 항상 상상이 떠오르거든요. 나는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항아리에 묻었던 김치 한 포기 꺼내서 딱 따서 입에 한 입 넣어주셨던 그 맛.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 김장하실 때 항상 어머니 무채 썰고 깍두기 썰면 옆에서 마늘 까서 찧었던 그 대목에서 늘 어머니 옆에서 그걸 했었던 어릴 때의 추억이에요. 근데 이제 김치가 어느 날 중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뉴스에서 그걸 보고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김치를 수입해다가 상에 내놓지?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식당에서 수입 김치를 내놓잖아요. 근데 저는 식당 사장님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날 물론 우리가 변화에도 충실하게 빨리빨리 적응을 했고 또 우리 며느라이하고 저랑 이렇게 디자인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신경 썼지만 특히 그 집에 봉우리는 적어도 김치만큼은 믿을 수 있는 집이라는 그런 고객한테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집. 근데 식당 사장님들이 전 적어도 식당에서 김치만큼은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해서 내놓고 하면 다른 집과 차별화가 된다는 그 생각 하거든요. 그러면 손님들은 달리 봐주거든요. 네, 그걸 달리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김치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받은 김치는 해물석박지거든요. 저희 어릴 때 고향이 군산에서 강경 가는 그 중간쯤 웅포라는 포구예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그 김치에 해산물이 들어간 김치를 잘 담그셨거든요. 김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조리서를 보게 되고 거기에 규합청소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샷박지로 나오는데 전복, 소라, 낙지, 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현대적으로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로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되더라고요. 식당 하면 훨씬 편해요.
제조업보다. 근데 김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한정식집을 하는 한 거기서 김치를 담가서 전부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3군데 식당은 제가 김치를 담가서 다 보내주거든요. 이게 적어도 이하연이 명인이고 봉우리 한정식집에 오시는 손님한테는 이하연이 담근 김치를 드시게끔 해주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 제조업을 크게는 안 해요. 크면 큰 대로 리스크도 크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원 한 4-5명 그렇게 해서 주로 여기 하고 뭐 골프장 식당 몇 군데 보내는 정도의 할 수 있는 분량, 그 정도만 하지 크게는 안 할 거예요. 예. 봉우리 영농조합법인인데 거기에 제조업은 그게 김치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제조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외부 강의가 많거든요. 축제도 많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뒤에서 재료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체 김치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 제조도 하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게 김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간 거 중에 4월에 런던을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공사 런던 지사에서 주최한 행사였는데 한국을 알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기업에서 하는 무슨 큰 세미나라든가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해서 하는 기획사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 초청한 분한테 김치를 시연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김치를 시식하게 했는데 다 먹어요. 정말 남김없이 다 먹고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김치로 만든 요리가 대세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김치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치김밥, 김치찜, 그 다음에 잡채도 김치가 좀 들어갔고요. 모든 걸 김치를 조금씩 이용해서 요리를 했는데 정말 다 드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치 요리 전문점도 하나 기획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마침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내년쯤은 그것도 한번 인사동 사대문 안에 기획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하더라고요. 네. 내가 김치를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게 헛되지 않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이제 김치 산업의 가장 장애 요소가 미래 세대가 김치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안 먹는 이유는 어른들이 맛있는 김치를 안 줘서 안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김치 교실 해서 아이들 김치 해보면 매운데 맛있다고 잘 먹어요. 매운데 맛있다, 매운데 맛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김치는 꼭 밥을 먹을 때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고기를 먹든 국수를 먹든 빵을 먹든, 우리 특히 라면 먹을 때 김치 없이 못 먹잖아요. 그렇다면 왜 꼭 국내에만 저는 소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전 세계인들이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는 김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낙 김치의 그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칼로리는 적으면서 영양가는 좋은 그런 채식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식이섬유 있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김치와 같이 먹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나 김치하는 기업이나 우리 김치 명인이나 모두 다 같이 김치를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건 곧 김치를 이용한 요리로 가는 게 더 김치 소비량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이제 2세하고 같이 아들 며느리랑 같이 김치 요리 전문점을 한국에 런칭을 해서 이걸 성공시킨 다음에 해외 런던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그 대도시에 그런 김치를 이용한 요리, 한식 그거를 좀 하고 싶은 꿈은 있어요. 예. 역시 이제 봉우리라는 브랜드가 한 30년 가까이 되니
저도 정말 외식인으로 김치 명인으로 품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제 그냥 내 개인 이하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봉우리를 창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못하면 봉우리 브랜드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대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는 이렇게 외식업을 뻗어나가면 저는 열심히 김치를 잘 담가서 공급해주면 맘 놓고 이거를 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